네, 올해 하반기 국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역전세난이 꼽힙니다. 2021년 전셋값이 급등했던 당시에 계약했던 매물들이 올해 하반기 이후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달 정부가 발표할 집주인 대출 규제 완화 등 관련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번 달이죠. 지난 5월에 전국의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이 주거시설 임대차 계약 중에서 네.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월세 수요가 늘어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임대 그러면 당연히 전세라는 예. 공식이 있었고요. 월세는 상대적으로 좀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간다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10년이면 강산은 또 변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저도 월세가 50% 넘어서 60% 되리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는데요. 예. 월세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월 달 전국 전세 월세 비중이 54.7%였는데 예. 불과 5개월 만에 58.1%로 급증을 했거든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 배경은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금리, 대출이자 부담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전세 대출이 없었지만 2009년도 이후부터 전세 대출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대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작년에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대출 이자 부담이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세입자들이 계약 갱신을 해야 되는데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차라리 그냥 대출 이자 이렇게 2배 내느니 월세가 유리하다라고 해서 월세로 많이 전환이 됐고요. 두 번째는 우리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깡통 전세, 역전세. 결국 내 전세금, 전세라는 제도는 집주인한테 돈을 맡기고 내가 집주인 집에 잘 거주하다가 내 돈을 받아 나가는 구조인데 내 돈을 받기가 이제 불안해진 거죠. 예. 깡통 전세, 역전세 때문에 내 전세금, 내 전재산 못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전한 월세로 가자라는 수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월세의 비중이 사상 최고로 늘어났습니다. 결국에는 금리도 있지만 전세 우려 때문에 월세 맞습니다. 비중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전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입주 물량을 보면요. 그러니까 지난 13년간의 장기 평균 입주 물량보다 올해 입주 물량이 더 많을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자료에 따르면 하반기 입주 물량이 19만 가구에 육박합니다. 네. 이렇게 입주 물량이 좀 집중되는 지역일수록 아무래도 전세가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서 역전세가 좀 더 가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보통 전세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요인, 지금까지는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긴 했는데요. 예. 과거에도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역전세가 발생도 했습니다. 예. 지금은 금리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가중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올해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반기 19만 호 정도, 내달에는 3만 5천 가구 정도, 예. 6월, 7월은 전국 7만 가구 정도 입주 물량이 많이 몰려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서울에서도 강남이 대표적인 이제 워낙 대표성이 가진 그런 지역 아파트인데 예. 강남 지역들도 입주 물량이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개포자이부터 지금 원베일리 내년 초에도 또 6,700세대 아파트가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예. 강남 전세 가격도 힘을 쓰지 못하는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다른 지역들도 영향을 주는 거죠. 강남 전세 가격이 올라가줘야 풍선 효과가 생기는데 강남조차도 전세 가격이 굉장히 침체된 상황, 반등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전세 약세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또 하나 또 지금 우려되고 있는 사안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021년 이때가 지금 전셋값이 급등을 했던 시기였어서 네. 물론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이때가 전세가가 고점을 찍었던 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때 이뤄졌던 계약이 2년 이제 만기 올해 이제 만기가 되면서 역전세난이 이것 때문에 더 가중될 거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앞으로 1년 안에 계약이 만료되는 주택의 보증금 규모가 300조 원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을 깡통전세, 역전세라고 하는데 깡통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전세 가율이 높아서 집이 경매 넘어갔을 때 내 전세금을 못 받는 경우이고요. 역전세 같은 경우는 다 일반적인 경우인데 예. 집값 전세 가격이 이전 2년 전 가격보다 떨어졌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오직 전세 가격이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 범위가 너무 넓어요. 서울 전국적으로 거의 한 50% 정도 가구 50% 정도 가구가 역전세 이제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2020년 한 7월, 8월 정도에 임대차 3법이라고 하죠. 계약갱신 청구가 도입이 되는데 예. 집주인 입장에서는 2+2잖아요. 이번에 올리지 못하면 4년 동안 전세금을 올리지 못한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그때 한꺼번에 전세금을 올리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세입자는 또 불안하죠. 허둥지둥 빨리 높은 전세 가격을 주면서 계약을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2022년 상반기까지 지속이 되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300조 원 정도가 가장 피크를 한 그 높은 가격의 전세 가격인데 예. 이게 가격이 떨어지는 게 역전세잖아요. 그 후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적어도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역전세가 상당히 많이 300조 원 중에 몇 프로가 발생할지 지금 종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리 지금 하반기 내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뭐 금리, 부동산 정책, 전세가 세 가지 주요 변수인데 금리나 부동산 정책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거의 동결 모드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전세만큼은 우리가 지금 예측 불허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전세 가격뿐만 아니라 매매 가격, 집값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변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고 또 전망이 이렇다 보니까 전세 기피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면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역전세난이 가중이 되고 또 버티지 못한 집주인들이 이걸 또 급매물로 내놓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역전세발 위기가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미 영향을 주고 있고요. 작년 4분기죠. 10월, 11월, 12월 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예. 통계를 보면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어요. 전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견디지 못한 집주인들이 급매물로 내놓으면서 작년 10월, 11월, 12월 4분기 집값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 현상은 지금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진행 중이고 앞으로 1년 동안은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발생할 거다. 예. 결국 최근에 이제 급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집값이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지만 5월, 6월 흐름을 보면 거의 보합세 박스권에서 갇혀져 있거든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전세인데 전세가 앞으로 좀 더 떨어지거나 이렇게 보합세로 간다면 집값 반등도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전망, 이런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다음 달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대책이 담길 거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집주인이 만약에 이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여기에 담길지가 좀 관심사거든요. 네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담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 집값이 오르거나 집값이 내릴 때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양도세 규제를 해도 되고 예. 세금보 규제 여러 가지 뭐 전매 제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들이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기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역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떨어졌는데 당연히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될 돈이지만 예. 그 돈을 집 살 때 다 써버렸거든요. 집주인들이 돈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굉장히 뻔뻔하게 내 잘못도 아니지 않냐. 전세가 떨어진 거를 난도 어쩔 수가 없다. 가격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 네. 아니면 보증보험 회사 가서 받아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쪽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대출이라도 받아서 내가 돌려주겠다라고 하는데 DSR, 그러니까 소득 대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걸려서 예. 받고 싶은데 이미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죠. 예. 이런 경우가 한 14% 정도 됩니다. 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14% 정도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대출을 받아서 본인이 이자를 내고 세입자한테 돌려주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DSR을 좀 완화해 주지 않을까. 이게 가장 유력한 대책이고요. 이거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방안이 이 대책 같은 경우는
갭 투자에 나선 집주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보증금을 다른 투기 등에 좀 활용을 했던 그런 집주인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게 열심히 끌어 모아서 이 보증금을 돌려준 사람들과 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항상 정책은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는 거거든요. 100% 완벽한 정책은 없는데 예. 저는 이게 왜 필요하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대출을 받지 않고 집주인이 못 돌려줬을 때 그 피해는 누가 받을 것인가. 결국 우리 세입자, 전세금을 맡긴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요. 예.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지 못하거나 예를 들어서 한 9월 정도에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해야 되는데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잔금을 하지도 못하고 입주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핀셋 규제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단 우려를 하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선별을 해서 무자본 갭 투자 이렇게 뭐 투기를 많이 하신 분들은 절대 예. 해주면 안 될 것 같고 예. 오히려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별을 해서 선량한 임대인인데 한 채, 두 채 정도, 세 채 정도 가지고 있는 분이 전세 가율도 집값 대비 한 50% 정도 수준. 경매를 넘기게 되면 충분히 반환할 수 있지만 경매 넘기기는 너무 가혹하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저는 한시적으로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모두 다 대출해주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기존 계약과 신규 시세를 비교해서 그 차이만큼만 DSR 완화를 해주는 이런 필셋 규제 완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DSR 완화하는 이 방안에서도 좀 꼼꼼한 선별 기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다음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게 집주인이 전세 반환 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인데 네.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보시는지도 전해주시죠. 아무래도 대출을 또 받게 되면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자들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전세금은 온전히 지키는 방법은 전세 가율이 낮아서 이제 경매 넘겼을 때 내 전세금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근데 선순위가 있으면 내가 선순위가 먼저 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DSR을 완화해 주면은 결국에는 은행에서는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고요. 예. 후에 뒤에 들어오는 새로운 세입자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예. 또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 조치가 내년 5월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배제된 상태인데 네. 이 배제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아예 폐지할 수도 있다. 이런 일각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양도세 중과세라는 게 집값이 급등했을 때 예. 집주인들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지금 집이 그렇게 급등하는 경우들도 아니고 양도세 중과세가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한테 돌려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안 되겠다. 그냥 팔아서 내가 세입자한테 전세금도 돌려주고 하자라는 분들도 있는데 예. 중과세가 적용이 되면 내가 시세 차익이 한 5억 원 정도 되면 자칫 잘못하면 3억 원 이상 세금 떼고 나는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안 팔래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양도세 중과세는 좀 완화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도 지금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규제 지역에서 다 풀렸기 때문에 예. 양도세 중과세가 사실 유명무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고요. 세입자를 위해서라도 아니면 이게 문제가 된다면 세입자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집을 파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중과세를 영원히 폐지해 준다든지 이런 어떻게든 좀 지원 대책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역전세 우려와 그리고 대책까지 알아봤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